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예. 2차 전지 부분, 그러니까 배터리 예. 부분하고 완성차 업체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부족을 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예전보다 실적이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대조적으로 배터리는 정말 없어서 못 팔거나 너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의 어떤 비중은 늘어날 거야. 실제로 생산도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도 또 발표되면서 연이어 주가들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올해 뭐 다른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은 이 부분을 잘 잡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제조업을 보는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도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순수 전기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앤드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체들은 저는 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높고 약간 살짝 무서운, 잘 나가는 업종이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될 만한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 하면은 카카오 조정받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무서울 정도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좀 비싸거나 순수 배터리보다는 약간 다른 업종에서 원래 탄탄한 어떤 이익 체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아이템이나 내지는 그런 사업부를 추가로 장착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업체들이면 계속 가져갈 만한데, 순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밸류에이션 혹은 절대 주가가 너무 올라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몇 해 전부터 이제 계속 예. 강조하셨던 게 주주 행동주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 실천에 옮기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창업 초기에 여성 네이 만든 업체에서는 지금은 이제 경영권도 바뀌고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대주주 쪽으로 부를 이전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가지고 젊은 혈기에 화가 나서 회사에 항의도 하고 주주 명부열람 이런 소송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를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느꼈던 경험은 뭐냐면, 그 부분들은 바꿨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들은 바꿨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회사의 부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결국 현금도 가져가고 이랬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보통 자식도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나이가 한 5, 60 넘어가신 분들, 심지어 상장사의 대표가 되거나 오너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산전수전 겪고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학생이 갖고 이렇게 바꾸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뭔가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 분들이 바뀌신 경우에는 소보린처럼 뭔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내 경영권이 뭐 위협을 갖거나 내가 정말로 감옥을 갈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순수한 그 열정만으로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겠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어떤 회사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공격하면 회사에 창피를 주지 않습니까? 너는 나쁜 놈,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면 회사가 반발하는 게, 그거를 고치고 바꾸는 순간 나는 나쁜 놈이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딜레마가 있거든요. 사람이 바뀌기 힘들거니와 그 전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을 좀 바꿨던 게 뭐냐면, 우호적인 행동주의. 그러니까 회사하고 척을 지거나 아니면 회사를 창피를 주는 것보다는 회사하고 오랫동안 파트너, 내지는 조언자, 동반자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회사도 좋고 대주주도 좋고 우리도 좋은, 소액주주, 기관 투자자도 좋은 이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3년, 5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투자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정책, 배당이든 자사주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조언을 물어보는, 맨날 주총에서 한 10번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단기간에 우리들 팔고 나갈 얘들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언을 해주고, 그런 조언들이 실제로 회사에 물론 1, 2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3년 동안 했는데 주가도 안 오르고 그리고 뭔가 자기들 또 미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신뢰 수준이 올라온 단계에서 뭔가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씩 말을 들어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널리 좀 확산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변한 게 ESG 경영이 보편화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빼먹지 않고 주주들을 중시하고, 이런 문화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뭐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하려고 했다가 말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주주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경영했다가는 진짜로 자기가 원하지 않게 경영권을 놓아야 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뭔가 회사에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예. 아시아 시멘트 예. 공시인한 것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의 연장생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단순 투자 목적에서 5% 공시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회사하고 이제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은 뭐 구두상으로 약간 덕담처럼 이런 것도 왜 안 해요? 라고 이제 욕을 하고 몇 년 정도 되면 이제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가도 안 오르고 근데 우리 회사 너무너무 좋은데 알리고 싶은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주 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린 적은 있었고 아세시멘트가 저희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회사 사무실에 뭐 염력 건물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친근한 마음도 갖고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공시를 안 했을 뿐이지 또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나 일종의 친근감 갖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동종업계의 쌍용 CN이나 이런 것보다 밸류에이션이 PER이나 PBR이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물론 이제 쌍용 CN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사모펀드, 한행컴퍼니 같은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은 순전히 뭐 쌍용이라든지 한일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 업체들은 거의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차별화된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주주 정책, 내가 번 돈을 얼마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줄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멀티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호적이면서 회사를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투자 업계에서도 좋은 긍정적 의미를 보이고 아시아시멘트가 속칭 그 기관 투자자, 가치 투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다 여기 들어가면 전부 다 선절미하고 나오고 선절미하고 나오고 아픈 추억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항상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좋아만 하겠습니까? 좀 더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면 회사도 보람이 있는 거고 주주 정책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아까 말했던 건자재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ESG 적용을 하고 있고 업사이클에 들어간 그래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마가편이라 하죠. 주주 정책까지 더 개선되면은 좋은 투자 사례, 선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회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대안도 얘기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상반기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예.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시장 그렇죠. 상황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많이 찾아와주고 계신데요. 예. 공통적인 게 지수가 조정받긴 했으나 여전히 예. 높은 선에 있다 보니까 좀 예. 부담이 된다. 워낙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투자를 시작했으면은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이제 얻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측면이겠지만 지금은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저희가 봤더니 여전히 싸고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먹을 파이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작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방금 이제 시장 전망 뭐 이런 것들 이제 여쭤보시는 건데 그래서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수나 내지는 시장 전체 움직임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금융주나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올랐는데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고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럼 피해가 덜하거나 내지는 그 중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물가가 오른다면 물가가 오른 부분들, 원가가 오른 부분들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들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내가 확실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에 투자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 특정 주도주라든지 대형주에 투자하셨다가 물렸던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금융 장세의 특징에서는 그냥 어떤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좀 대형주 그리고 시대의 어떤 테마주 이런 걸 투자하면은 그냥 엉덩이에 앉아서도 한 30%, 50%, 심지어 100%도 쉽게 돈을 벌고 야 이렇게 주식 투자가 쉬운 거라니 라고 생각하는데 실적 장세로 들어서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종목들만 골라가면서 돌아가면서 오르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작년에 좀 히트했던 종목들은 멈춰 있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좀 한번 유명한 종목 타볼까 싶으면 타자마자 또 주가가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실적 장세의 특징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종목들 그걸 다 스터디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밸류에이션 알고 뉴스 한두 번 가지고는 투자하기 쉽지 않고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올해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을 좀 더 활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레이스를 해보는 거죠. 자기도 개인 투자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보고 내가 신뢰할 만한 내지 투자 철학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회사들의 몇 군데 나눠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보시면은 내가 수익률이 좋으면 얘네들한테 안 맡기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수익률이 조금 더 안 나거나 내지는 내가 옛날에 하던 거 시점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커졌어. 그럼 일부 분산하면은 안 되더라도 얘네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내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얘가 수익이 나면은 메이크업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종목 장세 혹은 실적 장세에 예민하게 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투자자들을 골라서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를 병행하시는 것도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낭중주 K로 또 찾아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